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젊은 일꾼입니다. 인천 지역 유일하게 당선된 야당 의원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의원님이 이제 초선이신데 네. 그 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야당 의원으로 당선되셨고 네. 근데 나이는 제일 어리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글쎄 뭐 어리다고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네, 당선될 당시 네, 그때는 40대였죠. 아. 네, 세월이 빠르네요. 저기 의원님이 초선인데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이 초선 같지가 않으신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런 칭찬 많이 들으셨나요? 네, 과찬의 말씀인데요. 예. 뭐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국회 입성 네. 전에 뭐 좀 활동이 많이 있으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입성하기 전에는 제가 국회 부대변인도 했고 예. 기업에서 인천 항만물류협회 회장을 하면서 업계 전반을 제가 컨트롤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인천경제연구원을 제가 출범시켜서 인천의 경제, 교통, 복지 뭐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제 공론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죠. 와. 근데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거, 국회의원의 길을 가게 된 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을 이 정무 일장관실에서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국회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예. 국회를 오가면서 입법 활동과 뭐 예산 활동이 어떤 거라는 걸 제가 좀 봐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국회 부대변인을 하면서 아마 라오스 순방을 갔습니다. 그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쪽에서 제가 국회의 멤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국회 멤버냐는 거는 의원이라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순간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국회에서 입법 활동, 예산 활동, 그리고 국민을 위한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좀 선거에 나오기도 했는데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좀 그래, 한 떨어지긴 번에도 하고요. 이게 아니시죠? 예, 그렇죠. 처음에는 이 직업으로의 정치가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러 유권자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참 고르게 잘 살게 하는 게 이 정치인의 그 사명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좀 더 매진하고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왠지 어렵게 들어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보통 친근하게 아휴 주민들한테 막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방송에서 나올 때도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태도가 너무 정갈하게 딱 이렇게 그 정자세로 하니까 네. 이렇게 친근한 사람일 것 같지 않은 느낌은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글쎄,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모드와 여러 가지 버전이 네, 있는데 그래요? 방송용 버전이 있고 네. 또 얼마 전에 간 심포 시장용 버전이 있습니다. 시장용은 어떻게 정말 하시나. 궁금하네요. 나중에 시장 같이 가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사는 게. 아이고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아우 죽겠어. 아이, 언제쯤 좋아져.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좀 도와줘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경제 살리도록 할게요. 알았어요. 내가 지켜볼 거야. 네, 매일 꼭 할게요. 아니 가족들은 어떻게 찬성하셨어요? 이 정치라는 게 가족들한테는 별로 흔쾌히 허락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가 이 선거 과정에서 도와줘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생활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죠. 그 가족들한테는 비추하는 직업이 아마 그 국회의원이자 뭐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방 국회의원 버전으로 그 시포시장 버전이 국회 버전으로 돌아오시니까요. 호흡이 달라지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인천을 시애틀로 만들겠다는 네. 포부를 인천 밝히셨어요. 시애틀. 네, 인천과 시애틀이 그 항구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시애틀이 그 기업의 도시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네. 스타벅스에 이르기까지 기업 도시예요. 기업이 많이 진출해갖고 인천도 정말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가 하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인천에 ABC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A는 어트랙션입니다. 볼거리가 많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네. B는 밸런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원도심도 있고 송도, 청라, 영종 같은 신도심도 있는데 같이 좀 어우러져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C가 방금 말씀드린 크리에이션 오브 잡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애틀과 인천이 많이 좀 닮아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의 사위로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어디? 저희 연안부두 쪽에. 아, 그러세요? 예, 저희 지역구예요. 예. 아이고. 바로 또 호흡이 달라지네. 지역 주민 만났을 때 스타일로 오시는. 예. 전 유권자는 아니지만 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연안부두는 정말 새벽서부터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곳이고요. 활력을 되찾고 싶어 하신 분들은 꼭 새벽에 연안부두를 와주십사 하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근데 의원님이 이제 아무래도 그 앞에 뭐 국회의원은 처음이시지만 여러 경험을 거치셔서 그런지 국회에 탁 들어왔을 때 국회를 보고 이곳은 바둑판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 예. 외부에서 훈수 둘 때 하고 직접 제가 이제 일로서 할 때랑 좀 다르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입법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책임도 많고요. 본회의에서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소위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느슨한 듯 이렇게 유지되지만은 사실상 굉장한 책임감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바둑판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이 어떤 책을 인생책으로 선택하셨을까? 네. 야, 역시 그 세계 불평등의 기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해주셔서 예. 베개로 아주 좋더라고요. 예. 네. 어떤 책입니까? 어이 평론가? 네. 이 책이 2012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네. 경제학자인 데런 에스모글루와 또 정치학자인 제임스 로빈슨이 함께 쓴 책입니다. 이 나라들이 부국도 있고 빈국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니 분명 지구에서 다 같이 살아가는 나라인데 왜 한 나라는 부자고 한 나라는 가난하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 이유를 이 두 학자가 파헤쳐 들어간 역작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예. 그 중에는 남한과 북한 이야기도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네. 예, 그건 차츰 예, 아, 천천히 대화를 나눠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참 많은 책을 읽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택하게 되셨어요? 경제와 정치를 같이 다루는 책입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라고도 하지만은 제가 또 실패 전문가예요. 왜?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실패 제가 전문가? 대학도 실패해봤고 직장도 실패해봤고 국회의원도 실패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 실패하고 나니까 느끼는 게 제가 좀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실패를 하니까 제가 좀 많이 배웠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실패는 마치 백신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세계적으로 힘듭니까?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저도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이 포용적인 정책으로 나라의 이 앞길이 좀 열려져야 되나 이런 것을 좀 제안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야, 진짜 멋진 문구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실패는 백신과도 같다. 그쵸? 예방주사구나. 자, 의원님과 함께 그러면 지금 이 책을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국가 안에서의 빈부격차도 큰 문제지만 국가별, 국가 간의 빈부격차,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걸 왜 발생하는지 알면 또 풀어낼 해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책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1, 2, 3 중에 첫 번째, 빠밤. 자, 번영과 빈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영과 빈곤이라는 이 극단적인 대립은 사실상 제도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게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핵심이군요. 예. 네. 그게 뭔가 하면 포용적인 제도와 착취적인 제도를 서로
극단에 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번영을 이룬 나라는 포용적인 정치와 경제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착취적 제도 같은 경우는 네. 모든 것이 다 닫혀 있습니다. 노동이나 그 부라고 하는 것이 특정 계급만을 위해서 종속되어 버린 거예요. 네, 네.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저자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 여기서 포용이라는 게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포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갖고 그것을 생산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 착취는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본인들이 독점을 하면서 그거를 자기들의 통치 도구로 삼는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포용이 담는 의미가 이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지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용적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누군가 열심히 일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나의 인센티브가 온다. 네, 정치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제에 있어서도 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노갈레스 이 시? 노갈레스 시라고 나오는데요. 이 노갈레스 시가 흥미로운 도시인 게 이 담장을 기준으로 한쪽은 애리조나주 노갈레스고 다른 한쪽은 소노라주의 노갈레스예요. 아. 근데 이 애리조나주는 미국 영역이고 소노라주는 이제 멕시코 영역입니다. 예. 근데 분명히 비슷한 인종의 비슷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네. 이 두 노갈레스의 어떤 경제 규모나 그다음에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속한 쪽 같은 경우는 평균 소득도 연간 3만 불 정도가 넘고 또 대체로 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졌는데 멕시코 영역에 속한 쪽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결국 체제라고 하는 것,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큰 한반도에 살지만 제도로 인해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부와 또 빈이 나누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 작가들의 말에 좀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 학교 안에서의 경제 교육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하셨던데 네. 제가 진짜 되게 동의해요. 저 나이 40 넘어가지고 겨우 경제를 좀 알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에서 그 경제 이해력에 관련된 조사를 하고 시험을 초등 고등학생한테 시험을 보게 했는데 53점밖에 평균 점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회에 나와서 사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련된 건데 학생들에게 좀 더 그런 교육을 강화시켜서 실생활에 좀 써먹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교육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국회에 네. 들어오셨나요? 교육 문제도 제가 갖고 있는 큰 관심 분야 중에 하나고요. 네네. 또 지금은 제가 기획재정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 기획재정부의 국가의 그 재정 정책이라든지 뭐 국세청의 어떤 조세 정책, 한국은행의 어떤 거시 정책 뭐 이런 거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참, 근데 의원님이 인천구의 지역구 가운데 제일 넓은 지역구의 의원이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천이 서울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이 지역구가 13개가 있는데 네. 저희 지역이 전체 인천 면적의 70%예요. 강화라든지 서해오도까지 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제가 13개 지역구 중에 혼자 당선됐지만은 인천에 선거 끝난 다음에 이른바 전적도를 보면은 이렇게 시뻘겋습니다. 제 빨간색이기 때문에.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구에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경제자유구역, NLL, 뭐 농어촌, 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챙기고 있는데 경제를 얼마나 윤택하게 하느냐,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역구가 넓으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할 거기를 일이 또 선거운동하러 다니시려면 배 타고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배 타고 정말 네, 오래 걸릴 것 보통 일이 아니셨겠는데요? 아니, 배 타고 4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4시간 반밖에요? 진짜요? 백령도까지 가는 데는 배 타고 한 4시간 내지 4시간 반까지 걸리는데 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백령도에 공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예타 선정이 돼서 잘 되면 2027년도에
길이가 한 1.2km 정도 되는 공항인데 50인승 비행기가 가서 어머, 어머. 앞으로는 재민원이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하게 이제 백령도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울릉도들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백령도에 또 가는 날이 머지않아 오겠네요. 네, 그래서 국회 예결이라든지 기재위 회의 때 울릉도는 공항을 착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동쪽은 해주면서 왜 서쪽은 안 해주냐고 아. 굉장히 우겼어요. 아. 네, 근데 이번에 들어주셔서 잘 됐습니다. 아, 그러시고 좋은 일 하셨네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넓은 지역구를 네. 선거 운동을 하시는데 아내분이 네. 엄청나게 많이 도움을 네. 주셨다는 진짜.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의 가족은 되게 힘들고 네. 특히 저같이 지역이 넓으면은 이제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그 많은 네. 지역에 아. 짧은 기간에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좀 미안한 게 제 철을 섬에도 많이 보냈어요. 그럼 섬에 가면은 섬에 가서 이제 명함도 나눠주고 인사도 하고 세상에.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참 너무 미안한 노릇이죠. 예,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이제 네. 당선되고 나서 네. 그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 많이 고- 좋아하시던가요? 네, 고맙다고 하고 네. 글쎄요, 뭐 제가 다음 선거 이거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분명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을 텐데 아. 저한테는 별 얘기 안 그럼 하더라고요. 영상 편지 한번 써주세요. 그래요. 여보. 너 네. 나중에 또 사랑한다 뭐 이런 네. 얘기 한번. 이거 또 그러면 눈물샘을 괜찮습니다. 눈물 흘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흘리라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눈물 흘리실만 해요 지금.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여보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게 당신과 결혼한 것 같아. 그리고 웬일이야. 항상 의지하고 의논할 수 있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 다시 사랑하고 고마워. 진짜 이거는 찐사랑이에요, 찐사랑.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그 섬까지 4시간 반을 배를 타고 비행기도 4시간 반 타면 힘들어. 맞아요. 사이판 괌 가는 거잖아요. 진짜 이 부분만 봐도 얼마나 선거운동 과정이 네. 힘드셨을까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예, 두 네. 말이 필요 없네요. 네, 아이고. 네. 자, 다음으로 그럼 책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파밤. 선순환과 악순환. 어려운 나라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사는 이 선순환과 악순환 왜 생기는 건가요? 여기에서는 이제 에티오피아와 영국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왕정, 황제가 네. 절대적인 군림을 했던 거죠. 딱 아침에 뜰에서 산책을 하고 있으면 다들 머리를 조아리면서 떠받드는 거기에 이제 심취해 있다가 이 왕이 1974년에 쿠데타로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쿠데타를 했던 세력이 더그라는 그 집단인데 네.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국유화라든가 전체를 다 잘 살게 하겠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집권을 했지만 결국 파벌이 생기면서 다 분열됐고요. 그중에 맹기투스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잔인하고 또 악독하게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고. 네. 저게 문제야.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길을 걸었는데 대헌장, 그러니까 마그나카르타라는 말로 무혈혁명이 유명한 일어난 거잖아요. 그걸 이룩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 대헌장이 뭔가를 보면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거두려면 적어도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귀족 세력들, 나중에는 이제 시민까지 포괄하는 형태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엔 이 경제와 정치의 선순환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또 견제 세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가 점점 복잡 다단화하면 할수록 예. 이제 그 조세 문제가 점점 더 대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들의 권위적인 배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주느냐가 이제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게 경제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예. 이 정부의 역할도 비슷해요. 국민들이 전부 다 세금을 내면 모아갖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22년도 607조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각 부처나 지역에 내려보내갖고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추경도 편성해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모아갖고 나눠주는 문제란 말입니다.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에 또 조세 소위를 하고 있어서 세금을 어떻게 매기고 어떻게 감해주고 어떻게 중과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24번이나 잘못돼갖고 부동산 값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다가 부동산의 공시가를 예전에는 뭐 한 4, 50% 이러다가 90%까지 올려버리니까 때린데 또 때린다는 식으로 세금이 엄청 올라간다. 네. 근데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 게 무려 60까지나 돼요. 그 의료보험도 네. 그 자산에 의해서 하니까 영향을 맞아요. 받고요. 예. 재산세는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예전에 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이 장학금을 못 받게 된 학생들이 엄청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 네. 것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 미치네요. 근데 그게 이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조치로 그냥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제가 좀 막고자 부동산 공시가의 어떤 그 현실화하는 문제를 법률로 정해야 된다. 국회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지금은 정부가 이제 정책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허가를 네. 받는 네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하는 게 제가 좀-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저는 선순환, 악순환 하니까 왠지 선풀 아트로 생각이 나는데 우리 배준영 의원님도 얼마 전에 선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선풀을 달았길래 상까지 받게 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선풀을 달았다기보다는 학생들 300명이 국회의원들의 그 회의록을 다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고운말, 바른말, 옳은말을 쓰느냐 이런 거를 평가를 해갖고 그거를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상을 받았습니다. 이야. 네. 학생들이 주는 상이니까 더 뜻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시상장까지 갔는데 상도 학생이 직접 줘서 어머. 예,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야, 네. 기분 좋으셨겠대요. 아, 그렇죠? 그럼요. 예. 아니 근데 받을만 하신 게 제가 이제 의원님을 이제 출연하시기 전에 좀 분석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연하신 방송을 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정말 말씀을 지금까지 정치모법하고 좀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거티브를 잘 안 하시면서도 그 팩트와 어떤 사실을 갖고 아주 상대방한테 적절히 딱 제압을 하시는데 놀랬어요. 예. 칭찬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보니까 수상 이력이 대단하세요. 이제 초선이신데 네, 상 혹시 자랑하실 만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 상이라기보다는 감사패인데 예. 제가 지역을 위해서 기여도 하고 결과가 있을 때 지역에서 저한테 감사패를 주시는데 올해 유독 그걸 좀 많이 주셨어요. 올해요? 네. 왜냐면은 제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제 지역구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굉장히 먼 지역이고 그곳이 잘 돼야지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이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 주십사 하고 정부에 요청을 하고 그것에 화답을 했는데 예. 그것을 또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해 주셔서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 주셔서 그게 제일 저는 감사한 일이죠. 자, 의원님께서 현재 지금 21대 국민의힘 대변인 맡고 계십니다. 네. 어떤 임무와 책임 그런 거 좀 막중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대변인은 제가 그 국회에 입성하고 1년 동안 만근을 했고 지금 마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변인으로서 1년 365일을 전투를 치르는 느낌으로 제가 보냈는데 예. 아시겠지만은 대변인의 역할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일에 공식적인 멘트를 하기도 하지만은 예. 정부 여당의 매서운 비판의 또 목소리를 이제 날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지만은 그것을 정제된 언어로 만들고 예.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살얼음을 매일 걸었다고 할까요? 어떤 대변인의 경우에는 벙어리 냉가슴 앓다, 꿀 먹은 벙어리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장애인 그렇죠. 단체에서 예, 문제 삼아서 예, 말씀도 예, 하기도 예. 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을 확실하게 비판하지 않으면은 저런 물러터진 대변인이 어디냐 그런 얘기가 또 들을 그럴 거 수 있죠.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제되지만은 예리하고 날카롭고 적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저의 과제였기 때문에 예.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대변인 브리핑용 버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힘있게 얘기를 해주고 눈에 좀 힘도 좀 더 주고 뭐 그렇게 하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상대방 뭐 말하자면은 더불어민주당도 대변인 네. 있으셔서 근데 양쪽에 주로 전쟁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쪽 대변인 가운데 좀 굉장히 경쟁 의식을 많이 느끼셨다거나 아니면 좀 정말 칭찬할 만하다거나 이런 분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계신 분들이 다 그 당에서 뽑혀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전부 다 훌륭하시고 예.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대변인도 계시지만 제가 모셨던 박기태 대변인 지금 국회의장을 하셨는데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내로남불 들어보셨죠? 그럼요. 내가 하면 로맨 쓰고 남이 하면 블루. 예, 예. 네, 그 박기태 의장님이 처음 쓰신 말이에요. 진짜요? 네, 그래요? 내로남불을? 네. 그거 네. 고사성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사성. 고사성어는 아니겠죠. 사자성어. 현대 사자성어를 만들어내신 거고요. 현대사자성어예요, 그게? 네. 그리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것도 박희태 대변인이 만들어내신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토탈 크라이시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전반적인 위기 이 정도로 보통 사람은 할 텐데 그렇죠. 그 박희태 대변인은 총체적 난국하니까 그 얼마나 그 밀려드는 위기감이 딱 손에 잡히니까. 네. 그래서 저도 정제된 언어로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 애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많이 좀 노력을 했었던 것 혹시 같습니다. 단어 미는 단어 있으시면 그거는 없으신가요? 미는 단어 없으세요? 미는 단어는 없고 밀었던 단어는 좀 있는데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뭐예요? 알려주십시오. 제가 백신이 먼저다라고 백신이 먼저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뭐 백보드라고 그러나요? 뒤에 예. 붙고 그랬는데 2021년도 정부 예산에 백신 예산이 1원도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치료약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백신이 먼저다. 제가 그렇게 좀 붐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백신 예산을 넣고 이제 백신을 이제 구매하게 됐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전인수격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거라도 움직임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백신 구입이 더 늦어졌고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는 글쎄요, 저는 상상하기 싫은데요. 네,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 진영 씨 지금 장안의 화제 네. 밸런스 게임으로 의원님의 들어가시죠. 대변인 활동 경력만큼 돌발 상황 위쳐 대기 능력을 한번 예, 보기 위해서 좋습니다. 순간적인 판단 능력 네. 테스트하고요. 밸런스 게임 준비했습니다. 네. 5초 안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안에 선택하시고 30초 동안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셔야 됩니다. 네. 네, 몸풀기 게임 먼저 들어갑니다. 탕수육, 찍먹, 부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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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먹으면은 어차피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힘들여서 찍어 먹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간편함을 추구하신다. 한 가지 분야의 최고 전문가 되기 대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다재다능하기. 그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다재다능한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조금씩 알아야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깻잎 논쟁입니다. 네. 나의 애인과 함께 다른 이성과 밥 먹는 자리에서 다른 이성이 반찬으로 나온 깻잎을 젓가락으로 못 떼고 있다면 내가 깻잎을 떼어줘도 된다 대 안 된다. 자, 부인이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은 해줘야 되는 이런 본능적인 건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오해받기 싫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맞아. 이렇게 되지 않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조근조근 아주 대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보내드릴게.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의 차이. 빠밤. 황금과 다이아몬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가 가진 자원을 얘기하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빈곤국과 부자 나라가 갈렸죠, 운명이. 예. 그러니까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나라들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는 시에라리온과 보츠와나가 대비적인 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시에라리온 같은 경우는 1930년대 다이아몬드가 여기서 발견이 됐는데요. 네.
채굴되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강물에서 이렇게 채를 떠가지고 하면 이제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인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렸는데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채취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국가가 독점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영국이 이 독점 기업에게 그걸 전부 맡겨버려요. 그래서 그 부가 생산되는 것을 다 자기들이 갖는 형태로 바꿔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라리온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국민들은 가난한 나라가 됐던 거고요. 반면에 보츠와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던 그 추장들이 이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족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들 추장에게는 견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회의에 참석해서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추장의 그 견해에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기회들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보츠와나 같은 경우는 시에라리온과는 다르게 국민들을 위한 다이아몬드의 재분배가 일어났다는 거죠. 의원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이적 자원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의원님이 보시는 우리나라의 자원은 어떤 게 있고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물 자원이 없어요. 그렇죠. 그 광물 자원이 많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무너져 갖고 지금 굉장히 빈국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있는 자체가 자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지붕 없는 5,000년의 박물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영종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의 공항이 있고, 그리고 168개 아름다운 섬들이 있고, 그런 인천의 경쟁력을 좀 자원으로 해서 인천의 ABC를 키워나가는 게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살리고 또 자원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침략과 전쟁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민주화까지 이룩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네. 가장 어떤 소중한 것이라고 할까?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에 대한 정답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헤쳐나가려는 그런 세력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자정 능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들고 사람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지금 수출은 많이 돼서 거시경제는 살고 있지만은 하루에 자영업자가 650명이 문을 닫고 있고 가계부채가 이제 1,000조 원에 이르고, 물론 그 재정적으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0년 주기로 금융위기라든지 외환위기를 겪어왔던 게 정부가 그런 준비를 안 하고 무기력하게 허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쓰더라도 어떤 그 바운드리를 잡고 거기 내에서 끝까지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으면은 우리 가게의 어떤 재정 상황이 무너지는 것처럼 정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키워왔다면은 그런 걸 통해서 지켜나가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국회라든지 정부도 양심을 가지고 할 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이제 초선 의원이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여를 하셨고 고민이 많았고 경제 전문가셔서 그런지 너무 준비가 잘 돼 있고 신뢰가 많이 가서 좀 제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그 의원님의 지금까지 있게 한 네. 어떤 소중한 무언가, 네. 가장 핵심 가치라고 할까요? 그건 뭘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중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중용이요? 네, 균형 감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분명한 소신도 있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은 예. 그래도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합리적인 대안 같은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합리성을 바탕으로 제가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돼서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가서 제가 좀 추가돼야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중반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 남은 기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1년간은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서 열심히 해왔고, 또 지금은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을 맡아서 올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권 교체라는 게 제 목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중요 당직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입법 활동을 좀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법 활동을 제가 좀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말씀 나온 김에 최근에 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반려동물 있잖아요. 키우는 집이 뭐 600만 가구가 되게 많은데 예. 이게 그 의료보험이 맞아요. 안 네. 되잖아요. 여기 미남이 그거지. 어머니 네, 네.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통과된 게 그 동물병원에서 이제 반려동물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이게 공식 가격을 이게 붙여야 되는 게 있고 어떤 수술이나 어떤 치료는 이 코드화돼 갖고 이걸 표준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험을 하기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한 비용은 소득공제를 해서 돈을 세이브할 수 있게 그런 입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쿵 공약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네. 심쿵 입법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와. 심쿵하시나요? 네, 심쿵했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오늘 이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했는데 결국 여기에서는 국가가 성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나 경제제도가 포용적이어야 된다. 네, 네. 의원님 시각에서 네. 그럼 우리나라는 충분히 정치제도가 포용적이냐, 경제제도가 포용적이냐를 이제 끝으로 여쭙고 싶네요. 네, 우리나라의 제도가 충분히 포용적인지는 글쎄요, 좀 해야 될 숙제가 좀 많다고 보여지고요. 국가가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가 고속도로를 뚫어갖고 국민들이 정말 그 길로 신나게 싱싱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에 좀 매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책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아, 그건 있습니다. 제가. 예, 누구?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네. 제가 얘도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부록도 생각해놨는데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네. 그 밤의 사진이 있는데 예. 밤에 찍으면은 이 남한은 굉장히 이렇게 휘황찬란한데 북한은 완전히 암흑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책도 보시고 그 사진도 보시면서 우리 통일의 길을 좀 앞당겨야 되겠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낼 수 있으면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좀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진혁 씨 오늘 이 책 어땠고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땠어요? 되게 처음에 받았을 때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예. 감히 펼치고 싶었지만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와서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해보고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예. 아, 정말 꼭 필요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 의원님은 왠지 내공이 있으신 분이고 멘탈 갑인 것 같아요. 그쵸. 절대 흔들리지 않아. 숭구리당당하지 않아. 몸이 안 움직이시는데? 발줄타기 잘하시죠. 네, 중용, 균형, 예. 초심을 잃지 말고 네, 우리 네.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심쿵한 그런 의원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 허위평론가 한 네. 줄평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의 한 줄평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의 성공은 제도에 달려 있고 제도는 정치에 바탕을 둔다. 예, 그 제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직결되기 때문에 예,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또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경제인이 풀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정치가 역시 상부 개념으로 경제를 많이 또 좌지우지하는구나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고요. 의원님 오늘 진짜 양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시고 정말 정자세로 인생 책방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께 네.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네. 지금 한 말씀 하시도록 할 텐데 어떤 버전이 나올지 전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 버전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장 버전으로. 예. 예. 그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을 통해서 이 포용적인 정책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새해가 시작된 만큼 또 국가뿐만 아니라 이 인간관계도 서로 좀 포용적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용적인 관계를 더 넓히고 올 한 해 좋은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든든한 초선입니다. 배준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뭐 읽지의 김수산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또 최근 화제가 되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문학 분야의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그녀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재능, 부당한 일은 부당한 일로, 슬픈 일은 슬픈 일로, 외로운 마음은 외로운 마음으로 느끼는 재능. 다수의 문학상과 더불어 세 차례나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최은영 작가의 첫 장편 소설, 밝은 밤입니다. 주인공 지연은 바람을 피운 남편과 이혼하고 작은 바닷가 도시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10살 이후로 만나지 못했던 자신의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증조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의 만남부터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자신에게 이르는 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얘기와 현재의 상황까지 약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연의 시점으로 재구성하며 등장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프고 서러운 삶에서 존재의 가치와 본연의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소설, 밝은 밤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유명 대중소설 공모전인 전격소설 대상에서 미디어워크스 문고상을 수상한 소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입니다. 고등학생인 주인공은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일반의 여학생에게 고백하면 더는 친구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거짓으로 여학생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거절할 줄 알았던 여학생이 3가지 조건을 걸고 고백을 받아들이며 둘의 조건부 연애가 시작되는데요. 알고 보니 여학생은 자고 일어나면 하루의 기억을 잊는 선행성 기억 상실증을 앓는 상태였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엔 도시락을 싸서 꽃구경도 다니며 결국 서로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는데요. 만화 같은 첫사랑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든 상처가 다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상처를 성장의 이유라 합리화하며 쉽게 허락하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베스트셀러 에세이 작가 정영국의 책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입니다. 애쓴 당신은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받아들임, 나를 사랑하는 일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따스한 조언, 뭐든지 잘 될 거라는 든든한 응원까지 담겨 있는데요. 저자가 그동안 출간했던 에세이와 마찬가지로 날카롭고 차가운 세상에서 부딪히고 멍든 마음에 위로를 건네는 내용입니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마음을 다독이고 힐링할 수 있는 에세이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평 도서는 경제학자 홍익희가 금융자본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성장사를 저술한 책 로스차일드 이야기입니다. 서평자 김상겸 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로스차일드 가문은 창업주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와 그의 5 아들을 주축으로 성장한 금융기업이다라고 설명하며 다국적 금융그룹을 형성했고 유럽 대륙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하였다. 현대 금융산업을 개척하고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경제구조, 나아가 정치구조까지 변화시킨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단순한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벌이 이야기로만 보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서평자는 유럽 근대사, 미국 현대사 등에 대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지적인 만족도가 제법 높다. 서술이 어렵지 않아 페이지가 제법 술술 넘어간다고 책을 평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재벌 가문의 역사와 근현대사에 끼친 영향이 궁금하시다면 로스차일드 이야기 추천합니다. 두 번째 서평 도서는 국내 최초로 와인 MBA를 받은 송점종 와인 컬럼니스트의 책 와인 오디세이아 프랑스 편입니다. 서평자 고재윤 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과 고황 명예교수는 프랑스의 와인 산지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얻은 다양한 정보를
해박한 와인 지식과 더불어 뜨겁고 성숙한 가슴으로 쓴 여행 경험이라고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10개의 주요 와인을 산지별로 구분하여 흥미롭게 풀어놓았다라고 서평자는 전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양조가 와이너리 창업자들의 장인 정신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열정, 사랑으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한 감동적인 실화도 숨김없이 파헤쳤다고 강조합니다. 프랑스 와인에 대한 지식과 와인 산지 여행기가 궁금하시다면 와인 오디세이아 프랑스 편 책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뵐게요.